안녕하세요. KC 시스템 오승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축산환경학회에서 발표할 주제는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혐기소화와 수율 탄화 통합 공정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학위 과정 중에 연구한 내용으로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연구 내용의 범위가 넓어 주어진 시간에 발표하고자 주요 연구 내용만을 다음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는 환경과 에너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과 경기 침체, 기후변화 등의 경제, 에너지, 환경의 패러다임은 현 시대의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본격화되고 국제 유가 폭등에 따른 에너지 시장 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자국의 환경 규제 대응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정 대체 에너지 개발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혐기소화 기술을 이용한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 슬러지 등 함수율이 약 80% 정도로 발생하고 있어 혐기소화 기술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연간 약 700만 톤이고 슬러지류는 연간 약 800만 톤으로 연간 에너지 잠재량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슬러지류 각각 700만 TEO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변화는 육류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닭의 독축량은 2018년 기준 4억 7천만 수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류의 소비 증가로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잔재물은 대부분 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 방법은 퇴비화나 동물성 유지 생산의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열 탄화 기술은 고온 고압의 열화학적 반응으로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유기물을 가용하여 용해성 유기물이 농축된 수열 탄화 액과 고용성 유기물이 탄소화된 수열 탄화 고용물로 분리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열 탄화 반응 후 혐기소화 공정으로 유입에 따른 메탄 생성 수율은 수열 탄화 반응 온도 및 유입 기질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수열 탄화 시 최적 반응 온도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수열 탄화 액의 경우 용해성 유기물이 농축돼 액체 생성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혐기소화 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짧고 유기물 부하율이 높은 상태로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수열 탄화액 전용 고효율 혐기소화조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추진 체계는 수열 탄화 기술에 의한 유기물 가용화에 따른 에너지 회수 효율 증대 효과를 평가하였고 수열 탄화 기술에 의한 유기물 가용화와 탄화에 의한 에너지 회수 효율 증대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수열 탄화 기술의 유기물 가용화 효과에 의한 수열 탄화 기술과 혐기소화 기술의 최적 에너지화 공정 체계를 제시하고자 수열 탄화액 전용 고효율 혐기소화조 공정을 개발하여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에너지 회수율 증대를 위해 에너지 수질을 고려한 최적 수열 탄화 반응 조건을 파악하여 경제성 있는 수열 탄화 및 혐기소화 최적 통합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농축 슬러지와 농축 슬러지를 고액 분리한 탈수 액 및 탈수 케이크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열 탄화에 공시한 탈수 케이크는 고용물 함량이 약 20%인 슬러지류로 휘발성 고용물 함량이 90%인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이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약 25만 ppm입니다.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수열탄화 반응 온도별 수열탄화 반응 생성물의 이학적 성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 수열탄화 반응 생성물의 총 고용물 함량은 15만 ppm에서 18만 ppm의 범위였으며 휘발성 고용물의 함량은 약 13만에서 16만 ppm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성 고용물의 함량은 수열탄화 반응 온도 160도씨에서 190도씨로 증가할 때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0도씨에서 200도씨로 증가하였을 때 약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도씨에서 210도씨로 증가하면서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열탄화 반응 온도 160에서 220도씨 범위에서 최대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열탄화 반응 생성물의 혐기적 가용화도를 평가한 결과 휘발성 고용물의 혐기적 가용화도는 63.79%에서 수열탄화 온도 220도로 증가함에 따라 88.8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휘발성 고용물의 가용화도와 달리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의 가용화도는 수열탄화 온도 180도에서 87.71%로 증가 후 수열탄화 온도 220도까지는 약 80%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상세하게 혐기적 가용화도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혐기적으로 쉽게 분해되는 이분해성 유기물의 증가율, 혐기적으로 분해가 느린 분해 저항성 유기물의 증가율, 혐기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유기물의 감소율을 평가한 결과 이분해성 유기물의 경우 수열탄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분해 저항성 유기물의 경우 수열탄화 온도 200도까지는 6.9%까지 증가하였다가 수열탄화 온도 220도에서는 오히려 4% 감소하였습니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감소율은 수열탄화 온도 190도까지는 약 5%였으며 수열탄화 온도 220도로 증가하였을 때 오히려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열탄화 반응 생성물을 고액 분리한 수열탄화액의 최종 메탄 생산 포텐셜은 곰포츠 모델과 병렬 1차 반응 속도식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습니다. 수열탄화 온도 170도씨에서 vs 주입당 0.308루베로 나타났고 수열탄화 온도 190도까지 증가하였을 때 vs 주입 kg당 0.381루베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후 수열탄화 온도 220도씨에서는 최종 메탄 생산 포텐셜이 vs 주입 kg당 0.322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렬 1차 반응 속도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수열탄화 반응 온도 170도에서 220도 범위에서 수열탄화액의 유기물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생분해성 유기물의 분포는 수열탄화 반응 온도 170도씨에서 66.41%, 180도에서 72.70%, 190도에서 79.7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도씨에서는 67.05%로 감소하였다가 220도에서 70.3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포는 생분해성 유기물의 분포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분해성 유기물의 분포는 수열탄화 반응 온도 170도씨에서 66.23%로 나타났으며 수열탄화 반응 온도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20도에서 49.7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분해 저항성 유기물의 분포는 170도씨에서 0.18%에서 220도씨에서 20.55%로 증가하여 수열탄화 반응 온도에 따른 이분해성 유기물의 분포의 특성과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 수열탄화액 전용 혐기 소화조를 개발하고 장기 운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개발한 혐기 소화조는 수직 원통형의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부유 성장과 부착 성장이 동시에 반응하는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유효용량 10리터로 부착 성장에 이용되는 담체를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체류 시간과 유기물 부여율에 따른 메탄 생성량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약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운영기간 동안 바이오가스 발생량, 메탄 발생량, 메탄 농도, 고용물 농도, 총질소 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COD 농도, 알카리도, VAPA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하루 약 180리터까지 증가하였고 메탄 농도는 약 70%를 유지하였습니다. 메탄 발생량은 하루 약 130리터를 달성하였습니다. 유기물 분해율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물 부하율 1.5, 체류시간 30일로 운전한 결과 메탄 수율 0.354였으며 유기물 제거율 79.37%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물 부하율 3.0, 체류시간 15일로 운전한 결과 메탄 수율은 0.352였으며 유기물 제거율은 80.1%였습니다. 유기물 부하율 3.7, 체류시간 20일로 운전한 결과 메탄 수율은 0.388였으며 유기물 제거율은 81.83%였습니다. 유기물 부하율 4.3, 체류시간 15일로 운전한 결과 메탄 수율은 0.379였으며 유기물 제거율은 79.58%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물 부하율 5.7, 체류시간 12일로 운전한 결과 메탄 수율은 0.363였으며 유기물 제거율은 78.76%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달성한 체류시간 12일, 유기물 부하율 5.7에서의 혐기소화조를 안정적으로 운전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수열탄화 기술을 이용하여 혐기소화조의 컴팩트화가 가능하며 메탄 생성 효율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유입 계획을 세웠을 때 혐기소화조의 용량은 최대 60% 감소시킬 수 있으며 메탄 발생량은 약 57%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 수열탄화 고용물의 수열탄화 반응 온도의 증가에 따라 발열량과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열탄화액의 메탄 생산 포텐셜은 수열탄화 반응 온도 180도까지 증가하였고 수열탄화 반응 온도 220도까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슬러지의 에너지 회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열탄화 고용물과 수열탄화액의 총 에너지 회수 효율을 평가하여 최적의 수열탄화 반응 온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잠재 에너지는 4.541메가줄이었습니다. 수열탄화 반응 온도 170도에서 220도까지의 에너지는 각각 3.689, 3.627, 3.583, 3.516, 3.432 메가줄로 1kg의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에서 수열탄화 고용물을 통한 에너지 회수율은 75.6에서 81.2%의 범위에서 수열탄화 반응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1kg의 원료로부터 생성된 수열탄화액의 메탄량은 수열탄화 반응 온도 170도에서 220도까지 각각 15.0, 17.8, 18.2, 18.1, 15.8 리터였고 에너지 회수량은 수열탄화 반응 온도에서 각각 0.596, 0.707, 0.723, 0.720, 0.629 메가줄로 나타났습니다. 1kg의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에서 얻은 수열탄화액의 에너지 회수 효율은 13.1에서 15.9%의 범위였습니다. 총 에너지 회수율은 180도의 수열탄화 반응 온도에서 4.334메가줄로 가장 높았고 220도의 수열탄화 반응 온도에서 가장 낮은 4.061 메가줄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수열탄화 반응 온도는 180도였으며 최대 에너지 회수율은 95.1%였습니다. 건조에 의한 독일 가공장 폐수 슬러지에 고체 연료와 등과 같은 직접 에너지화 및
수열 탄화와 혐기 소화 기술의 융합 시스템의 순 에너지 회수량을 나타냈습니다. 도계 가공장 폐수 슬러지를 단순 건조에 의해 고체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총 에너지 잠재량은 4.541 메가줄이며 건조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1.885 메가줄이므로 순 에너지 회수량은 2.656 메가줄입니다. 이때의 에너지 회수율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도계 가공장 폐수 슬러지를 수열 탄화와 혐기 소화 기술의 융복합 시스템에 의한 건조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0.416 메가줄이며 수열탄화 열화학적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는 0.183 메가줄로 순 에너지 회수량은 3.628 메가줄이며 이때의 에너지 회수율은 79.9%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계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수열 탄화와 혐기 소화 기술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화가 도계 가공장 폐수 슬러지의 단순 건조에 의한 고용 연료화보다 에너지 회수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함수율 약 80%인 도계 가공장 폐수 슬러지를 단순 건조 시 수열 탄화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됨에 따라 에너지 회수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